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런 천국을 꿈꾸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쉐마 말씀 외우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 오후에 이렇게 세 번 기도를 하는데 오후나 저녁에는 테필린까지는 안 하고 아침 기도 때는 꼭 테필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마에 테필린은 쉐마 말씀을 적어가지고 까만 네오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비주얼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쉐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뜻이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쭉 하면서 나중에는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매어 표를 삼고 네 손목에 맨다 이런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마에 팔에 묶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면 그 문에 있잖아요. 네. 문 지방 문설주가 있는데 문설주에다가 오른쪽 문설주에다 붙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비주얼 말씀을 늘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매고 그다음에 이렇게 칙칙칙 감아가지고 표로 삼고 그다음에 문설주에 붙이고 하는 것들이 그 쉐마 말씀을 실천하고 살겠다. 쉐마 말씀하고 십계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십계명하고 613개의 계명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은 쉐마를 외우면서 나는 613개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고 그 613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큰 비전인데. 네,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보고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이라든가 문설주 매주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상상함으로써 하루에 2번은 꼭 쉐마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비전을 품고 사는 거죠. 늘 새기고 되새기고. 네, 근데 그 메주자를 만질 때마다 이게 이루어진 모습이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네네. 그다음에 뭐죠 테필린 이거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막 보이고 하니까 엄청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말 그대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면 자기 가장 잘 보이는 자기 서재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라 그러잖아요. 써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은 그걸 수천 년 동안 해온 셈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이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현대 자기개발서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비주얼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보이는데 붙여서 계속 상상하게 하라.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엄청 잘 나갔던 책인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타이탄 거인이잖아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가졌길래 저렇게 비전을 잘 이루어냈나. 그 비결이 뭐냐고 보니까 그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그려내야 된다고 식스 헤빗이라고 하는 또 엄청 잘 나간 글로벌 자기개발서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단박에 알아낼 수는 없고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인생의 기회에 도전하고 자신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계속 가려내야 된다. 주의 깊은 사고와 세심한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비전 가져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견문을 넓히다 보면 그러니까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많은 대화를 나누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아기가 맞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기하고 네. 딱 맞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무드였는데 그거 비전으로 갖기까지는 이제 랍비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 먹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탈무드가 원전이 따로 있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의 탈무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고 진짜 탈무드를 봤을 때 그분 안 만났으면 탈무드의 비전 없이 살았을 거예요. 다른 비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비전 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탈무드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쓰였는데 그 책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오고 있지만 유대인 외의 다른 민족들은 거의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탈무드에 대해서 아는 민족은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아는 거고 그 네. 사람들 진짜로 아는 거지만 네.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탈무드 단어를 들으면 그래 무슨 책인지를 알아. 이 정도는 세계 사람들한테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책이 한국에 이미 30-40년 전에 알려졌는데 진짜 모습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게 참 미스터리했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계속 착각하고 살았을까? 그럼 내 진면목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호기심 반, 사명감 반으로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비전을 얻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비전을 얻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느 날 그런 비전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을 만들기까지 광야에 나간 것 같은 괴로운 경험은 없으셨어요? 탈무드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뭐 배울 뭐 교재라든가 또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실제로 탈무드 원전조차도 한국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랍비들을 만나야 됐고 또 랍비들한테 설명을 들어야 됐고 랍비한테 배워야 됐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개척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무지엔 저 혼자 가서 땅 파고 밭을 일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진도가 나가겠으며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어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원전 탈무드를 읽을 때 정말 처음에는 이게 책이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혼났어요. 그래도 이제 한 권을 번역하고 이제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다른 책도 좀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하브루타식으로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니까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낀 거고 또 이제 실제로 예시바에 가서 공부했을 때 더 깊이 알게 되고 지금도 그 탈무드란 바다라면 저는 이제 그 바닷물에 한두 방울 맛본 경우인데 앞으로 더 깊은 탈무드의 세계로 이끌려 가기를 계속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 비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루에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광야 같은 데를 가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찾고 만나고 두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형태로 점점 완성되어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비전이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경도 많이 좀 알고 싶어 했고 좀 더 깊은 것을 좀 탐구하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때 탈무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교육을 한 10년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비전으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저는 그걸 탈무드 공부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탈무드 원전을 이야기했을 때 금세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에 엄청 잘 나가는 성과 코치인 브랜든 버처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스트셀러도 엄청 많이 냈는데 수백 명의 성공한 리더들을 연구하고 나서 이제 식스 헤빗이라고 6가지 습관으로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6가지 습관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1번이 딱 이거였어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린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이 뭘 원하냐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 못 빌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 계속 찾고 있고 그걸 찾았으면 계속 외우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지금 단기 비전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잘 만드는 건데 명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명품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제가 명품 뭐 별로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릇이라도 이거 베르사체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호두를 담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을 계속 만지면서 명품이란 디자인이 어떻고 감각이 어떤가. 그러니까 왜 명품? 그러니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음악하다가 쇼 호스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진로를 바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몰입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그런 분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 아니, 비전이나 달란트라는 게 그게 어렸을 때 조기에 발견되거나 조기에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 경우만 보더라도 직장 생활을 32년간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라는 게 직장인으로서 소명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게 비전의 역할을 한 거고 직장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살 적에는 글을 쓰게 되면서 그때는 비로소 내가 경험해왔던 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걸 통해서 주고 싶은 화두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콜링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전으로 격상시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갖는 탤런트를 늦게 개발을 한다거나 그때그때 시기에 따른 어떤 콜링을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책을 지금까지 몇 권 쓰셨는지 한번 퇴직하고 나서 종이책을 한 25권 쓴 거야. 몇 년간이죠 그게? 2010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간 25권. 그거는 이제 종이책이고 이 부분 전자책은 한 50건데.
총 70억 원 정도 근데 가볍게. 처음부터 그 내가 책을 다산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쓰고 싶은 책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공부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좀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적에 그거를 완전히 소화하고 알아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의 흐름을 안 다음에 디테일을 구글링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완해서 책을 쓰고 나면은 항상 모자람을 느껴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진보라고 그럴까? 강의를 하다가 깨닫는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섭렵하다가 나오는 어떤 통찰도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혹은 다른 책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영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책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전은 점점 현실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끌어올려면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느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그럼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네. 물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상상을 해야 되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가설인 거죠. A라는 부분일까 B라는 부분일까.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이게 좋겠네. 이런 방법이 좋겠네. 상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설과 이게 내 솔루션이 맞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고, 안 맞으면 다시 또 다른 거. 그래서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아까. 네. 그래서 비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습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